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조선인 동원의 강제성 표현이 빠진 것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해외 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디플로매트는 7일 외부 필진 기고 형태로 실린 한국의 지지 아래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일 양국은 세계유산의 외교적, 역사적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 사도광산의 어두운 면을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 입장에서 사도광산은 일본의 전통적 정부와 문화, 사회의 마지막 시대였던 과거를 보여주는 소중한 유산이라면서도 당시 이 광산은 조선인의 강제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 수가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짚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약속한 조선인 노동자 상설 전시관이 한국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전시관이 걸어서 이동하기에 너무 멀고 강제 노동에 대한 언급 없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선인이 일했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본은 아베 이후 기시다 내각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아름다운 일본을 선전하는 수정주의적 민족주의 신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역시 그 일환이라는 겁니다. 필자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며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일본의 식민지 잔혹행위와 엘리트들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실어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미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유산을 말살시키고 식민지 협력자들의 열렬한 반공주의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인사들로 행정부를 채웠다며 이는 오늘날 한국의 보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한국 엘리트들의 친일 부역과 광복 이후 이들이 정부를 장악한 연대기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자는 글을 맺으면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일본은 환호하고 있지만 한국 국민들은 상처를 입고 있다며 우리가 좋은 것을 기억하려면 나쁜 것도 기억해야 마땅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는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따로 마련됐습니다. 방 한 칸 크기 작은 공간에 마련된 안내판엔 가혹한 노동 조건과 한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1944년부터 조선반도에 징용이 도입됐다는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얼핏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단서를 달았습니다. 징용은 법령의 근거, 노동자의 업무를 의무로 하도록 만드는 것, 즉 당시 징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강제노동을 의무라는 표현으로 왜곡한 겁니다.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을 인정했지만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이번엔 강제노동을 삭제해 과거보다 퇴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본은 역사 교과서 논란 때도 위안부를 식민지에서 모집된 여성으로 끌려갔다는 표현 대신 보내졌다라고 기술하며 단어를 이용해 교묘하게 역사를 축소 왜곡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에게 강제동원을 명시하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정치권이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파장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조선인 강제노동을 인정하고 있다니 국민을 기망하는 귀괴한 외교 문법입니다. 언제까지 눈뜨고 코베일 작정입니까? 일본 정부는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자국 언론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진전된 한일 관계를 바탕으로 일본의 선제적 행동을 이끌어낸 외교적 성과라고 자찬했습니다. 강제노동이란 구체적 표현이 없어도 전시 내용이 전체적인 역사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며 만족감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조차 애초 일본 측이 역사와 진지하게 마주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이메입니다.